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대한 전략을 꼼꼼히 세워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갈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시장 분위기 빨간불로 좋습니다. 핫 이슈 분석해보면서 이 빨간불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팁도 가득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1위부터 5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5위는 바로 키워드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첫 번째 질문 선임주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도주의 성격을 가지나라는 기대만 품었다가 꺾이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만, 당뇨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주축이 될지 오늘장에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추가적인 생각 열어놔도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상승 흐름은 좀 바이오를 좀 주도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바이오 쪽에서 비만 당뇨가 특히 주목받고 있는 거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부분에서 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시장에 관련해서는 비만 및 당뇨 관련 바이오 쪽에서 특히 좀 연속적인 계속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단순 비만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체중 감량 이런 쪽으로만 포커싱이 너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을 포커싱 할 것이 아니라 비만이라든지 당뇨 쪽으로도 좀 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수많은 좀 합병증의 원인으로 좀 지목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특히 북미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이 질병에 대한 사망률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 포커싱인데, 이런 부분의 만병의 근원이 비만이라든지 이 당뇨 쪽으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책적인 수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당뇨병 범위까지 그래서 좀 확장을 해봐도 괜찮을 기회로 보이고, 그래서 이런 좀 모멘텀이 좀 바이오 전체의 수급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바이오 쪽 내에서도 좀 선별적인 좀 종목 선정이 필요한데, 특히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좀 실적이 되는,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는 뭐 대형 바이오 쪽 제약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최소 좀 필터링을 할 때 수년째 좀 최소 적자 기업인 애들은 특히 유증 관련 이슈가 좀 연말에 갈수록 좀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들은 좀 이미 체크를 하고 좀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점이,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대형주들은 이미 많이 오른 기업들이 실적이 기반되는 종목들이라서요. 이런 종목에 추가적으로 지금 편승하는 것은 살짝 어려울 수 있다라는 힌트도 동시에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대형주를 더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사실 뭐 종목별로 말씀드리면은 뭐 셀트리온 3사라든지 한미약품 이런 쪽, 뭐 당뇨가 관련됐건 안 됐건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사실 뭐 그런 쪽에서는 사실 대형주 바이오들이 사실 시세를 많이 오랫동안 못 좋았던 그런 부분에서 이런 수급의 변화는 특히 이번 주도주를 좀 가져갈 만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그러니까 단기가 아니라 장기 모멘텀으로 충분하다라는 설명이신 이번 거죠? 하반기는 이렇게 준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반기는 준비를 해도 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형 호재가 나온 자리에서 또 한 번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모멘텀도 계속 있잖아요. 뭐 학회라든지 IPO라든지 호재를 계속해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약바이오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주가에 반영할 준비를 끝냈다. 이렇게까지 봐도 될지요? 제가 이제 항상 바이오 쪽 질문을 받았을 때 좀 대형주 위주로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소형주들도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바이오 쪽을 적극적으로 매수매도를 하셔도 괜찮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바이오 쪽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당뇨라든지 뭐 백혈병, 뭐 또 아니면은 뭐 치매라든지 탈모,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사실상 이슈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좀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좀 큰 종목군들도 실적이 상당 부분 나쁘지 않게 나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꺾인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바이오, 특히나 헬스케어 쪽이 강력한 또 트리거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투신 부분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요. 대형주들이 이때까지 잘 못 움직였기 때문에 뭐 물론 유한양행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은 좀 잘 움직였습니다만 대부분의 종목군
종목군들이 다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순환매를 돌기에도 그리고 이제 이슈나 모멘텀 불거서 같이 이런 업황에 따른 성장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학회도 쫙 일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을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뭐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금리에 대한 꺾이는 기조가 연준에서도 내년에 좀 언급이 나왔다는 점들 그러면 이제 가면 갈수록 바이오 쪽에 대한 투심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중소형주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좀 기억에 남기도 해서요. 그러면은 바이오 좀 작은 종목을 볼 때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될지 사실 탄력성이 위로도 좋지만 밑으로도 조금 많이 빠질 수 있어서 그 포인트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소형주들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이슈나 모멘텀에서 벗어나면 주가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시장에서 지금처럼 비만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한다. 그럼 이쪽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뭐 다른 쪽으로 또 뭐 암으로 갑자기 막 갔다. 그러면 암 쪽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형주 쪽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학회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뭐 신약 발표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는지 반드시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연결성이 좀 가장 높은 기업들 위주로 접근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이슈나 바이오 종목군들 하나하나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대형주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는데 이렇게 테마식으로 묶여줘서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좀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연관주들은 빠르게 찾아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기회를 포착해보시는 방향으로 좀 중소형주는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슈에 선별적으로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당뇨에서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그 다음으로 옮기고 해도 늦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네, 그렇죠. 최근에 기조를 보시면 뭐 한번 상승력이 나오면 당일에 끝나기보다는 그래도 일정한 조금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좀 이게 테마로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은 연관주들이 다 오르냐 안 오르냐를 좀 살펴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무조건 뭐 며칠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동시다발적으로 이슈나 모멘텀이 부각이 돼서 연관된 종목군들이 다들 상승하는 기조가 나오면 그래도 뭐 짧은 테마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포인트를 잘 삼으신다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러하니 그에 맞춰서 기민하게 대응해보자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5위에서 찾아봤고요. 다음 4위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주 이 시간에 흔들림 나와서 뉴스 전해졌고요. 조언도 함께 해드렸었는데요. 흔들림 나오는 가운데 2차 전지 다시 수급이 돌아와서 여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걸지에 대해서 궁금증 크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시장과 더불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과 대화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도 좋지만 아무래도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시청자분께서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의 빨간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코스닥도 반등 나올 시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더 들어오면 시총 상위주 가운데 에코프로 더 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기대해야 할 만한 위치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기대감 가져도 될지요? 일단 뭐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뭐 시각은 좀 일치를 좀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 박스권 물론 그 밴드 자체는 작지는 않습니다. 저는 95만 원부터 130만 원대 안에서의 이런 좀 기간 조정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눌림 현상이 나오더라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일단 이 2차 전지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 자체가 지금 현재보다는 좀 미래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일단 운용기간 자체를 뭐 2년, 3년 이렇게 잡고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좀 반발 수요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시장 자체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최근에 좀 나오긴 했었죠. 뭐 자동차 판매량 좀 줄어드는 전기차 쪽 부분과 또 부품에 대한 이런 수요 감소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단기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쪽에 대한 산업 성장도는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뷰 자체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해당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2차 전지주를 보실 때는 이제 광물 쪽을 좀 기민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전거래에도 사실상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라든지 2차 전지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던 거는 결과적으로 광물적인 이슈가 생기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 종합 상사 쪽에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력이 나오거든요. 그럼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승력이 나오면 그 온기가 전반적인 2차 전지 쪽으로 다 풀려져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대장 역할을 해주는 쪽이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인데,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 종목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이슈나 모멘텀이 터져 나오면 관련된 부분에서 상승력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광물 쪽에 대한 이슈들은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상 2차 전지가 주도주에서 빠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도주의 지위는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조금 삼으셔야 되는데, 이제 양극재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더 빠지면 사봐야지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뭐 하반기에 LG 에너지 솔루션발 이런 증설 이슈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이제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판매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인프라가 좋아져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충전 인프라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민하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광물 쪽으로 보신다면은 폐배터리도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다시 한번 주도주 성격으로 이 기간 조정이 끝내고 간다면은 단연 뭐 양극재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본부장님 저희 2차 전지 쪽에서의 변동성이 좀 많이 심화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2차 전지 장비 쪽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좀 긴 시각으로 안정적인 셀발 모멘텀을 본다면 장비, 그리고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 안에 핑퐁 간에서 뭔가 수혜를 보는 단기적인 탄력을 기대한다면 광물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그렇죠. 광물 쪽인데 이제 광물 쪽으로 직접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뭐 종합 상사라든지 뭐 연관돼서 건설기계 쪽도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파생되는 쪽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선임주님께도 여쭤볼게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테니까요. 일단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자리라고 봐도 될지, 아니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관점일지, 2차 전지에 대해서 주임님의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봐서요. 지금 위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최근에 수급적인 영향이 시장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 오늘 2차 전지의 상승 원인 중 하나는 특히 이 9월에 이제 선물 그 주식 선물이 에코프로가 안 들어간다는 아침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좀 강하게 대장주인 에코프로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2차 전지의 흐름이 좀 많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미국장이랑 국내장도 좀 다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수급적인 데에서 특히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주도주들 내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뿐만 아니라 HBM이라든지 이쪽으로서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보이는 추세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하반기를 좀 들어서면서 이 주도주에 대한 변화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뉴스를 저도 지금 확인을 해서요. 에코프로가 9월 종목 선물 상장에서 제외됐다라는 이슈가 정확하게 종목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길래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사실 이 종목 선물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이제 에코프로를 이제 공매도 시점으로 이제 숏을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 종목 선물까지 이제 합세를 하게 된다면 이 선물로서도 숏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호재성으로 받아들일 기사로 보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의 한정에서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저희 받아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지수와 연동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쪽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선보인 슈퍼 GPU 패러다임 바꿀까? 일각에서는 엔비디아가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주임님과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승부수 맞나요?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가 그 뉴스 이후에 반도체의 흐름을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외국인이 많이 삽니다만 그 밑에 있는 엔비디아 관련주로 묶였던 종목이 해지는 않거든요. 약한 쪽이 오히려 많고요. 그럼 뉴스의 무게감과 그 파급력을 저희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엔비디아가 새로운 칩을 생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뉴스의 무게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일단은 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뭐 긴 기간은 아니지만 한 1, 2주 정도는 좀 쉬어가는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왜냐하면 최근 뭐 앞서서 2차 전지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이때까지 HBM으로 관련 주도를 이끌었던 종목들이 최근 시세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라고 좀 많이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사실 시간적으로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특히 반도체 내에서도 그러면 AI에 대한 좀 낙폭 과대로 좀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런 시각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보다는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후공정 메모리 쪽에서는 사실 시세를 많이 못 내준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DDR5 관련한 종목들이 그렇게 좀 지지부진한 좀 수익률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기회에 사실 좀 DDR5 관련 종목으로 좀 편승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DDR5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환율이 한 50% 가까이 좀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황의 반등과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키워드에 대한 설명 받아봤습니다. 본부장님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발 뉴스가 이렇게 나온 자리임에도 SK향, HBM 요 키워드의 그 뜨거움과 열기는 한번 갔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 이후에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간스탠리 쪽에서도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경고도 하기도 했어요. 관련된 연결고리 저희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뭐 일단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좀 경계감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에 대한 수요는 뭐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데이터에 대한 처리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이슈가 될 거고,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인 또 메리트를 만들어내려고 이런 엔비디아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수요 단위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성숙기 시장에서의 이런 기조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AI 산업은 이제 막 달리려고 막 이제 걸음마 뛰고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수요 확대가 나타날 것이고, 저는 오히려 공급 부족에 대한 움직임들이 더욱더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뭐 좀 쉬어주고 주가가 오히려 눌려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가 뭐 AI뿐만 아니라 사실상 뭐 다방면의 산업에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좀 오랫동안 쉰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라든지 뭐 또 컴콜에서 추가적인 감산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HBM에 대한 이런 뭐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고, 이전에도 좀 언급드렸지만 이제 소켓 쪽에서의 좀 관심도도 상당히 높았었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향 부분에서 소켓 부분에서의 좀 비중 변화가 나오는, 제가 그때 TSE랑 TF2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TF2만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 안에서의 좀 기회를 삼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연관돼서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전히 반도체를 보실 때는 HBM 중심으로 보시되,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상 전공정 부분에서도 우리가 노려볼 만한 데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모아가게 전략을 실현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좀 위치가 다르잖아요. 기준점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쪽이 자리를 잡으면일까요? 아니면 흔들거림 속에서의 기회를 지금 모색해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흔들거리는 상황에서 좀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또 손이 안 나가요. 왜냐면 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보다 훨씬 쌌는데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업황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하반기에 로봇이나 AI 이런 쪽이 또 부각이 되면 반도체는 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관된 산업들 중에서 사실상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이런 위치나 연관된 코어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눌려줄 때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저희 다음 키워드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역시 딱 타이밍 맞춰서 키워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지능형 홈 시장을 키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 어떤 쪽이 수혜를 볼지 좀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보안까지 크게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계속해서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크게 지금 전면에 서 있는 뉴스는 정책적 지원, 정부가 지능형 홈 시장을 키운다라는 겁니다. 여러 키워드가 나오고 있어요. 뭐 로봇도 나오고 있고, 이 안에서 인공지능 활용한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안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주목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뉴스에 따른 반응이 세게 나오면서 주목해야 될 때는 어디일까요? 일단은 지능형 홈 관련돼서 이제 뭐 구축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언급된 기업들이 뭐 대표적으로 코맥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뭐 LG전자라든지 클리오 이런 쪽에 이제 만약에 테마로 형성이 된다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AI나 로봇 테마가 움직이게 되면 뭐 연관된 섹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5G, 6G와 그다음에 이제 뭐 보안 쪽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쪽들이 다 연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산업의 이런 순환의 관점에서의 좀 접근이 가능한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런 지금 이슈 자체인 지능형 홈 자체가 이전에 이런 이 스마트 홈에다가 AI를 붙이는 그런 관점인데, 결과적으로 AI와 로봇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접근 더 AI와 로봇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뭐 로봇 같은 경우는 빠르면 요번 주고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IPO 결과가 또 나올 거잖아요. 예비 심사 관련된 부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AI 쪽은 지금 또 이슈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죠. 뭐 생성형 AI 그리고 LLM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출산율이라든지 뭐 최저임금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더라도 AI와 로봇 쪽은 산업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만약에 로봇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장은 협동 로봇이라든지 뭐 물류 로봇 쪽에 대한 이런 비중들이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보실 것인지, 아니면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의료 쪽이라든지 뭐 우주항공, 방산 이런 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의 좀 기회를 보실지 아니면 대기업적인 부분을 보실지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부 섹터를 접근하실 때는 그 우선순위를 조금 잘 선별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엮인 섹터를 본부장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로봇하고 인공지능 모멘텀을 같이 묶어서 봐주셨는데, 보안은 그러면은 테마성의 흐름으로 오늘 움직이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고 좀 따로 떼어서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사실상 보안 같은 경우는요, 최근뿐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이슈가 될 때는 빠르게 급등이 나오긴 하지만 그만큼 차익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구조적인 이런 이 주가의 우상향을 기대하기에는 약간 이제 종목군들이 좀 테마성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주임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꼽은 키워드는 지능형 홈인데요. 사실 이 시장 기사를 보면은 너무나도 큰 대기업들도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쪽에는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작은 종목 중심으로만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포커스 맞추시는 특정 키워드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그 보안 관련해서는 사실 대부분 다 떠오르시는 게 CCTV일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CCTV 관련 종목들이 좀 시세를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적으로 바로 연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 있는 부분이고, 근데 만약에 이쪽 관련한 보안 관련한 뭔가 테마성 종목을 하나 좀 찾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얼굴과 AI 인식과 관련한 얼굴 인식 있잖아요. 그쪽 부분은 사실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조금 더 뻗어 나가서 인증 관련해서 뭐 생체 이런 키워드로 움직였던 종목도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보통 이제 시각적인 얼굴 인식 네네. 이런 쪽 부분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특히 이 얼굴 인식이 사실 보안과도 얘기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뭐 하반기에 계속될 AI 붐이 왔을 때 그런 부분과 다시 또 엮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테마 내에서도 좀 이쪽으로 좀 오히려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아이디어 확장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저희도 오프닝 때 급등주로 카스를 꼽았는데요. 안면 인식과 관련된 키워드도 반응 나오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저희도 뻗어나가면서 아이디어 같이 확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볼 시간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이 키워드를 전면에 저희가 1위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회일까?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단기간에 AI 호실적 이야기 나오면서 질석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도 행렬은 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그래도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맞을까요에 대한 물음표 계속 달려있는데요. 본부장의 요거 답변 들어보고 갈게요. 네이버, 카카오 같이 볼 수도 있고 같이 보면 안 되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같은 업계 내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최근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계속 더 봐도 될지, 그리고 낮은 구간에서 지금이라도 라는 생각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네이버와 카카오는 별개로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두 종목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그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 규제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분할 이슈가 아직도 해소가 안 됐다라는 점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런 성적표가 상당히 갈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AI 관련된 이슈, 물론 이제 카카오 브레인에서도 AI 관련된 이벤트가 10월 초에 아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의 탄력도가 상당히 다른 점은, 네이버는 추가적으로 이제 디지털 기술 수출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우디 쪽에서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뭐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외적인 비중이 조금 더 높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디지털 기술 수출을 진행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았던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 다른 이 시각을 열릴 수 있다라는 평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게다가 뭐 일단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도 하이퍼클로버 X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도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카카오가 AI 이슈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라도 AI가 8월달, 9월달에 열심히 달려놓으면 그때 발표가 됐을 때 다른 테마로 아마 가 있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물론 네이버가 엄청나게 치고 가면 카카오가 따라가기는 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탄력도가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두 개 중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네이버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하이퍼클러브보다는 디지털 기술 수출 부분을 포커스를 또 두셔가지고 해당 종목의 이런 투자 의사결정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슈 본부장님과는 신규 매수도 가능한가 기회 요인에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럼 주임님과는 보유자분들 기준으로 좀 짧게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구간에서 그래 이제는 보내주자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일부 보내준 아니면 전면 보내줌이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고민을 하고 계신 보유자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까요? 저는 지난주부터 오히려 이쪽을 더 포커싱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뭐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플랫폼주들이 잘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메인 비즈니스인 광고 시장이 반등을 이미 2분기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요. 특히 카카오랑 네이버가 이미 주가가 좀 안 좋았던 배경 중에 하나는 이 메인 매출액인 광고 시장 부분에서 침체가 오고 있는데, 사실 AI까지 투자를 하게 되면 실적 악화가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사실 딛고 나왔었기 때문에 특히 이번 한 3분기까지는 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 8월 말에 이제 AI를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일단은 이런 상승 모멘텀은 조금 유효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바로 당장의 차익, 뭐 손절을 한다든지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한 2주라든지 3주 정도 더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 키워드 정리 여기서 마치고요. AS와 함께 저희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S 종목이 오늘 하나 있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의 한 종목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랩지노믹스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앞서서 첫 번째로 5위에서 이야기했던 당뇨 비만 요 키워드와도 많이 묶이긴 하던데, 이렇게 강한 반응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꾸릴까요? 일단 랩지노믹스는 이게 권리락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4월 5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시가가 2,700원이고 지금 6,180원이거든요. 그래서 권리락 기준에 있을 때 100%가 넘게 일단 수익이 난 상황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내에서도 사실상 이제 미국 진출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클리어랩 인수 관련된 게 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런 체외 진단 시장 쪽에서는 미국이 가장 큰 큰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진단을 뭐 이 프로세스에서 빼고 넣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시장의 확대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 보통 이제 나가게 될 때는 FDA 승인이라든지 뭐 1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언제 될지 이게 결과를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클리어랩 인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그 연구소에서는 그 진단을 바로 해외 진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루아피에서 인수를 했었고, 그것들에 대한 인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7년까지 한 3번에서 4차례, 4곳 이상을 추가적으로 지금 인수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그 부분에서 좀 더 이벤트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주가의 우상향을 더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더욱더 좀 상승력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을 때까지는 더 위로 봐도 된다라는 AS 내용까지 받아봤습니다. 이제 두 분의 원픽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마음이 지난주에서는 업종에서 통했는데 오늘은 업종 플러스 로봇까지 통했습니다. 서로 약간 미루는 분위기가 있는데 카메라 이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본부장님의 코멘트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마음이 모여졌다, 종목 같다라는 점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포인트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점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먼저 형님이시니까 공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저는 뉴로메카를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로봇주들을 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이나 AI 쪽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섹터에서의 이런 산업적인 성장이 나오는 쪽에 협동 로봇이나 물류 로봇 쪽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이 물류 로봇과 그다음에 이제 이 협동 로봇 관련된 부분이 거의 9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수혜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의 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RAS라고 해서 서비스가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로봇을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이제 사후 서비스까지 진행하는 부분으로 구독 경제화를 좀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교촌치킨에서 뭐 로봇파를 이제 고용을 해서 열심히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피자 쪽도 지금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슈나 모멘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로봇에서의 이런 활용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진출 영역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의료기기 쪽에서의 뭐 MOU를 맺는다거나 뭐 기타 이제 대기업들과 MOU를 맺으면서 이런 영역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가격 얘기해 주시죠. 어디까지요? 네, 가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만 원까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 같은 경우는 34,000원에서 36,000원까지 뭐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현재가 매수도 그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1차적으로 5만 원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로봇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 종목군들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좀 거쳐가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7,0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임님의 뉴로메카 전략도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어떤 관점이 있을지 그리고 가격대는 다를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본부장님 말씀이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좀 로봇 산업에서 좀 트렌드 포커싱을 받고 있는 부분은 협동 로봇 쪽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뉴로메카는 다들 치킨 튀기는 로봇으로만 다들 알고 계신데 근데 이제 최근에 협동 로봇이 주목을 받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특히 두산 로보틱스에 아마 상장 배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봇 관련 이슈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어 왔고 특히 로봇 관련 이슈 중에 메인은 로봇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인건비 절감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협동 로봇이 선두주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뭐 최근에 또 세계적으로 뭐 인건비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도 많이 느끼죠. 특히 북미 쪽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협동 로봇이 로봇주 내에서도 좀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AI 로봇이라든지 그런 그 큐렉소와 관련한 이제 매출이 뭐 내년부터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만큼 그런 부분을 기대해 봤을 때 상당히 좀 매력적인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격대 보시는지도 알려주세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3,000원으로 제시를 하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34,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포인트로 오늘 알려주신 종목 뉴로메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